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펌웨어를 작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하드 폴트라고 하죠. 혹은 뭐 메모리 익셉션, 다른 거는 뭐 버스 폴트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폴트 익셉션이 발생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0으로 나온다거나 뭐 잘못된 주소를 접근한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그나마 이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개발 초기에는 이제 JTAG이나 이런 디버거 장비를 물려서 그걸 트레이스하기가 그나마 용이한데, 만약에 이제 실제 필드에 나가서 돌고 있는 펌웨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느 지점에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건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런 하드웨어 폴트, 하드 폴트가 났을 때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로그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초기화하지 않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로그를 이제 저장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 하드 폴트 관련된 하드 폴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많이 이제 검색을 하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드 폴트 익셉션 뭐 처리라, 혹은 뭐 STM32 뭐 하드 폴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여러 개가 나와요. 제가 찾은 여러 가지 중에 현재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세거사에서 세거 위키에 있는 문서입니다. 예, 이 외에도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보드가 코텍스 M7이에요. 그러면 그 코텍스 M7에 대한 이게 무슨 문서죠? M7에 대해서 이렇게 제너릭 유저 가이드, 예, 이 문서를 보면 이건 ARM의 이제 공식 문서고요. 예, 여기에 익셉션 처리에 대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는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폴트 핸들링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폴트가 나오는 큰 상황이 네 가지 정도 됩니다. 하드 폴트. 예, 그래서 이거는 하드 폴트는 디폴트 익셉션이고 어떤 에러든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야 다른 NMI, 그러니까 이 디세이블 불가능한 인터럽트 빼고는 무조건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이네이블 디세이블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 개를 익셉션을 이제 디세이블 하게 되면 됐는데 뭐 버스 폴트가 났다. 그러면 하드 폴트가 떠요. 예,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우선순위는 바꿀 수가 없고요. 고정돼 있고. 그리고 이 나머지 세 개들은 우선순위도 바꿀 수가 있고 디세이블, 이네이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매니지 익셉션은 이제 MPU를 사용했을 때 어떤 권한을, 메모리의 액세스 그 권한을 바꿨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액세스를 했을 때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버스 폴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그 메모리 액세스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리드, 그러니까 뭐 정렬되지 않는 뭐 액세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버스 관련된 폴트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UGE는 이거는 실행 시에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unaligned access load store. 이게 unaligned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0으로 나누었을 때 이런 익셉션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하드 폴트 익셉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여기서 뜨는 저장하신 로그는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요 위키에 가보면 이제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익셉션을 이제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각각의 그 폴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태 레지스터가 각각 있습니다. 하드 폴트 상태 레지스터 뭐 이렇게 있고요. 네. 이게 뭐 디세이블 됐는데 뭐 발생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폴트냐, 그리고 뭐 0으로 나누기 한 거냐, 어떤 좀 더 자세한 로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를.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제가 그 로고를 저장하고자 하는 거는 요 값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스택 리커버리라고 하는, 예. 스택 리커버리가 아니고 CPU 레지스터 리커버리. 예.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4개 어떤 익셉션인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스택에 요거 8개의 레지스터가 스택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션이 발생했을 때 이 레지스터를 스택에서 꺼내서 로그로 저장을 하면 돼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 그 실제 공식 문서에 이렇게 보면은 아까 유저 가이드에 보면은 쭉 스택 프레임이란 게 있어요. 이게 어디 있죠? 여기에 스택 프레임. 네. 이 문서에 보면 익셉션이 들어갈 때, 이건 이제 FPU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상관없이 요 스택에 저장되는 레지스터는 8개, 최소 8개는 무조건 저장이 됩니다. R0, R1, R2부터 LR, 이거는 이제 리턴 어드레스죠. PC, 프레임 카운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이렇게 얘는 무조건 저장이 돼요. 예. 이거를 이제 스택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예,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면 그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이 레지스터를 이제 실제 로그에 저장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네. 여기는 폴트를 발생시키는 예제들이고요. 여기가 바로 실제 아까 CPU 레지스터들 그걸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코드입니다. 예. 일단 두 개의 그 펑션이 필요한데 하나는 어셈블러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셈블러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점프한 그 C 펑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가 필요하고요. 일단 이 코드를 보면은 여기는 뭐냐면 그 하드웨어 폴트나 혹은 버스 폴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처음 호출되는 이제 그 펑션이에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어셈블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처음 부분은 여기는 코어텍스 M0에 해당됩니다. 요 부분까지는. 예. 그래서 저는 M7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해당하진 않고 이 아래 M3, 4, 그 다음에 M7까지는 이 밑에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뭐를 하는 거냐. 아까, 저장되는 그 레지스터, 이게 있었죠. 이게 스택에 저장된다 그랬죠. 이게 스택에 저장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스택에 저장되는 이거를 C 함수의 그 함수 파라미터로 매개 변수로 이 데이터를 넘기기 위한 작업을 어셈으로 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요게 이제 C 펑션이고요. 이 하드 폴트 핸들러는 이게 C 함수고 이 함수의 이 파라미터로 아까 그 이제 스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스택 포인터 주소를 넘긴다고 보면 돼요. 네, 스택 포인터 주소를 넘기는데 여기서 뭐 tst LR은 여기에 뭐 exec 리턴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 익셉션이 발생을 했을 때 LR 레지스터에 이게 레지스터가 스택 포인터가 2개잖아요. 메인 스택 포인터랑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 2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현재 스택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LR 레지스터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 012, 2번 비트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비트에 따라서 이 함수 C 함수로 넘겨주는 파라미터의 주소를 이제 메인 스텝 포인터로 넘기든지 아니면은 프로세스 스텝 포인터로 넘기든지 이거를 R0로 넣은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예, R0가 이제 그 맨 처음에 들어가는 이제 파라미터 그 변수죠. 네. 여기까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저 핸들러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 폴트 핸들러. 그리고 파라미터로는 포인터를 받죠. 이 포인터. 그러니까 아까 그 어셈블러 코드는 이 C 펑션의 요 매개 변수의 p 스택 포인터에다가 그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저장되는 그 레지스터, 걔가 저장되어 있는 스택의 주소를 넘긴 겁니다. 네, 좀 말이 헷갈리긴 한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포인터는 아까 그 레지스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라미터로 넘겨온 주소를 이용해서 여기 변수에다 저장을 하죠. 그쵸? 네, 변수 저장을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요렇게 8개의 CPU 레지스터를 이제 저장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로깅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 구현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터 코드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익셉션이 발생을 했을 때 인터럽트 함수들은 스타터 코드에 S1032 프로젝트는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어디 있죠? 네, 여기 하드폴트 메모리 버스 4개 있죠. 4개 중에 인터럽트 팩터에서 하드폴트 핸들 그가 발생을 하면 요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요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밑에 요 위크 속성으로 해서 하드폴트 핸들러, 네, 요게 원래는 기존에 이제 디폴트 핸들러로 같이 선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드폴트 핸들러라는 함수가 없으면은 디폴트 핸들러로 점프해라. 근데 제가 이거를 하드폴트 어셈 핸들러라고 이제 추가했습니다. 예, 추가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하드폴트 핸들러라는 게 없으면은, 함수가 없으면 요 함수로 점프하게 돼 있어요. 예, 요 함수로. 그러면 저 함수를 구현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고요. 이거는 아까 그 참고했던 코드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텍스 M7이기 때문에 그 밑에 거를 참조를 했고요. 여기서 다른 부분은 호출하는 그 함수 명만 변경을 했어요. 하드폴트 핸들러 C. 예. 자, 다시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인터럽트 팩터에서 요 하드폴트 핸들러 요 함수의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게 위크 속성으로 하드폴트 핸들러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원래 이게 C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호출하게 되는데 현재는 그 함수를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드폴트 어셈 핸들러로 점프를 하게 되고, 그럼 이 함수는 바로 위에 새로 만든 요로 점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함수의 파라미터로 스텝 포인터를 넘기게 되죠. 스텝 포인터 값을 넘기게 되고, 그럼 이 함수는 어디 있냐? 이전에 여기에 버스 핸들러, 기존의 하드폴트 핸들러 그 함수를 C 함수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함수 파라미터로 이렇게 스텝 포인터 주소를 받게, 이렇게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기존의 그 어셈 코드에서 여기에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함수를 안 바꾸면 호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 함수로 호출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로 그 CPU 레지스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가 넘어오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 함수 호출이 되면 이때 이제 폴트 로그라는 구조체를 선언하는 게 있어요. 이 구조체는 bsp.h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 넘버 그리고 타입, 이건 어떤 인셉션이냐, 그 다음에 레지스터, 아까 8개죠. 저장할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변수는 일단 현재 임시로는 그냥 하드웨어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했고, 이거는 no init 섹션에 만들었습니다. no init에. 그래서 이건 초기화가 되지 않죠. 리셋이 되더라도. 이 상태에서 그 익셉션이 호출이 됐을 때 이제 매직 넘버에다가 그 사용할 수 있는 값을 넣고, 그리고 스텝 파라미터로 들어온 이 스택 포인터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합니다. 값을 저장을 하고 리셋을 해요. 그러니까 하드 폴트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실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복구하기는 쉽진 않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정상 상태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로깅을 하고 리셋을 합니다. 리셋을 이제 하게 되면 이미 저장이 됐죠. 그리고 매직 넘버에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했다는 걸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을 저장한 상태에서 그 다음 리셋이 되고 쭉 실행되는 와중에 맨 마지막에 이 폴트 로그를 확인합니다. 매직 넘버가 있네. 그러면은 폴트 로그에 값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클리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다음에는 다시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만 이 로그를 찍을 수 있게. 그래서 폴트가 발생했습니다. 뭐 타입은 이거고, R0는 뭐고, R1은 뭐고 이렇게 됐습니다. LR은 리턴 어드레스죠. PC.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리턴 어드레스입니다. LR. 그러니까 LR이 여기에 익셉션이 발생하기 직전에 그 이제 실행되던 위치가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행되는 코드 중에 어느 위치에서 익셉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원인이 발생한 위치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값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초기화되지 않는 변수, 사실 이거를 초기화되지 않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여기서 로그 리셋되고 나서 값이 초기화되죠. 초기화되면 로그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방식의 데이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요 초기화하지 않는 변수를 선언할 때 하나 이제 빼먹은 게 있는데, 자, no init를 하고 그 사용하고자 하는 램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했죠. 그리고 keep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여기 no load를 추가해야 됩니다. no load.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제가 이거를 이제 JTAG을 이용해서 ST링크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하는데, 이거를 만약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었을 경우에 no load를 추가하지 않으면 이 램 D3 주소 영역이 바이너리 주소로 이제 같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서 사이즈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용도로 썼을 때는 no load를 추가해야지 실제 나중에 바이너리로 변환했을 때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하고 디버깅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버깅이 시작됐죠. 그리고 요 인터럽트에 실제 여기에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어셈부터 걸어 볼까요? 어셈에 여기 익셉션이 여기서 걸렸을 때 일단 런을 하고 익셉션 상황을 만들면 되죠. 익셉션 상황을 만들면 되죠. 익셉션 상황을 만드는 거는 메모리 덤프로 해서 없는 주소를 리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지금 폴트가 걸렸죠. 폴트 걸렸고 S트링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게 어디서 걸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콜 스택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정확히 어느 부분에 자 여기 CLI 770 여기에서 이 세션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S트링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그를 하지 않으면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볼게요. 네. 여기서 점프로 여기 실제 C 코드가 들어왔죠. C 코드가 들어왔고 여기서 로깅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로깅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리셋이 돼요. 자, 리셋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상한 번지를 리드하면서 익셉션이 발생을 했고 이제 리셋이 됐죠. 리셋이 됐고 여기 로그 메시지로 떴죠. 폴트 메시지 타입 제로고 R0는 뭐고 네. 그 중요한 LR이 0S8002805 네, 이렇게 이제 나왔죠. 예. 일단 요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 나중에 필드에 나갔을 때 이걸 다음 부팅할 때 뭐 플래시에 저장하거나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알 수가 있죠. 폴트가 했다는 거를.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LR 이 주소가 도대체 내 코드에 어디냐? 네, 이거를 이제 알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또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 펌웨어 코드를 빌드를 할 때 디버깅 옵션을 켜줘야 돼요. 여기에 -G의 옵션을 이제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키지 않으면 그 뭐 위치는 알 수 있는데 아마 C 코드로 알기는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G 옵션을 이제 키면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네, 킨 상태에서 요 ELF 파일이 필요합니다. ELF 파일이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배포한 버전과 동일하게 빌드된 ELF 파일이 이제 있어야 돼요. 자, 있고 그 우리가 암 컴파일러를 만약에 이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암 addr2 라인이라는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드레스를 라인으로 바꾸는 거다. 예, 소스 코드의 라인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아까 주소가 어떻게 됐죠? 0s 요 주소를 일단 복사를 하고 그리고 네, 저 이미 아까 한번 실행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암 어드레스 투 라인 그리고 -E 옵션을 주고요. 그리고 이 옵션에다가는 아까 stn32.elf를 줍니다. 파일을. 그리고 주소를 적으면 돼요. 이렇게 주소를 적으면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이 주소가 소스 코드의 어느 라인에 해당하는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CLI.C에 770 CLI.C에 770 네, 요 주소에서 이 세션이 걸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S트링크 디버거로 따라갔을 때도 동일하게 콜스택 봤을 때 보였죠. 예, 그거와 동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이 주소만 저장을 해도 내 실제 프로젝트 소스 코드에서 어느 위치에 걸렸는지를 알 수 있다. 예. 단 주의할 거는 이 ELF 파일이 실제 배포된 이제 펌웨어랑 동일한 버전이어야겠죠. 예. 그래야지 이 싱크가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주소를 가리킬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현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죠. 예,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이 어센 코드를 좀 추가하는 거, 어센 코드를 추가해서 이거는 이제 C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하나의 어센 코드고요. 그리고 기존의 핸들러 함수를 바꿔서 이렇게 파라미터로 스텝 포인터 주소를 받게 해서 로깅을 한다. 로깅되는 주소는 리셋이 돼도 그 초기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초기화되지 않는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이제 한 다음에 하드폴트에서 리셋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로그를 확인한다. 예, 그 이후에는 이거를 이제 플래시에 저장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레지스터들 중에 뭐 하드폴트 좀 상태 레지스터가 있었죠. 뭐 이런 레지스터들을 더 저장을 해서 예, 확인을 이제 하면 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코드는 제가 여기 작성한 코드는 M7 기준이고 M0는 좀 다르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